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소리를 들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 그리고 시간대에 대해서 780여 장의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80장이나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요. 낙곰수 녹음하는 곳이죠.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이미 그 보도가 된 사진인데 저 안에 이제 단말기의 시간은 11시 54분. 이게 이제 계속 그 스튜디오 사진인데요. 마지막 녹음이었죠, 저 당시.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명진 스님과 같이 있는 사진이고요. 계속 홍대에 있는 거죠. 계속 홍대. 예, 저기 식당 역시 홍대 식당이고요. 전체적인 사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조작보다도 원본 자체 그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함께 들은 소리는 서울시장 출마 포기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과거 기자회견 소리네요. 그리고 블랙하우스 방송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입장을 밝힌 거예요? 원래 이제 예고대로였으면 오후 2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아마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이제 예고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그렇습니다. 대신 보도자료를 이제 냈는데요. 성추행 의혹 당일에 호텔에 간 기억은 없지만, 어제 이제 피해자 기자회견 이후에 그 호텔에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고, 이 확인이 돼서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 상대로 낸 고소는 취하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네.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면서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지만 당일에 렉싱턴 호텔에 갔다 이것을 인정을 했고, 예. 또 공직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 이제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피해자의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좀 비판 목소리가 많던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SBS의 블랙하우스 방송도 지금 논란에 휘말려 있죠? 그렇죠. 결국 진행자와 이제 친분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편을 들기 위한 그런 방송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일부 네티즌들의 이제 지적인데요. 같은 논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해당 방송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을 이제 내기도 했습니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측은 정봉주 전 의원 팬카페 운영자를 했던 민국파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이 780장의 사진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봉주 전 의원을 옹호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의도를 문제 삼는 이 시점에 이제 이 방송이 나온 것이고, 또 공중파 방송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저널리즘적 원칙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입장을 법원에 통보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입장을 바꿔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2시 정도부터 오후 3시 35분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희정 전 지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로 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가 후배 검사 성추행한 사건 관련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죠?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조사단이 오늘 전직 검사인 모 씨에 대해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모 씨는 2015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에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최초 폭로였던 서지현 검사 그 건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예. 이 사건 직후에 소문이 돌자 이 모 씨는 사표를 냈고, 이후에 대기업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검찰이 상황 파악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단이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명이다, 이런 사실까지도 확인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징계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덮으려고 했다, 이 말이군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또 검찰 내부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작용하는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초 폭로였던 서지현 검사 건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조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조사단이 빠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참 많은데요. 앞에서 안 다룬 그런 뉴스들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야당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들고 또 보수 청년 단체 시위도 기획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개혁위는 당시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한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의 이른바 양대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예. 노동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을 이제 운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를 맡고 기획재정부나 문체부 등 관계 부처까지 결합하는 어떤 비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박근혜 정권이 이를 통해서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서 고용보험 기금이나 다른 지원 사업 예산을 끌어와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썼다는 것이고요. 어허. 이 과정에 뭐 홍보비가 배정되기 전에 광고가 집행된다든지 이런 이제 위법 행위가 다수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국노총이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서 노사정회를 탈퇴하니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도로 정부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또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과 기업 수백 곳에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 역시 확인됐는데 이게 혹시 민간인 사찰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관련한 뉴스가 또 하나 있던데 그동안에 뭐 일절 자기 입장을 안 밝혔었는데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무슨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말씀하셨다시피 구속 이후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도 이제 별로 협력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오늘 국정원 활동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변호인에게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정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달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석 상여금 쪽으로 사용했다라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건데요. 아울러서 건강상 이유로 향후에도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국정원 특활비 관련 사건 국선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오늘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신청을 내고 법정 출석도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여러모로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정보 유출 파문에 휘말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결국 다음 달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미국 상원법사위는 다음 달 10일 날 청문회를 열고 저커버그 출석을 요청한 상태고요. 상원 상무위, 하원 에너지 상무위 역시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번 논란은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2016년 대선 당시에 5천만 명의 페이스북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넘기고 당선을 도왔다. 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확산된 것이죠. 네. 미국 의회 청문회 저커버그가 뭐라고 하는지 전 세계가 주목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